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오늘은 알아야 취업한다로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마이더스 HR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네. 우리가 재취업, 특히 50 플러스 이상 되는 분들이 재취업 어떻게 해야 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인터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재취업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면, 네. 저는 그날 인터뷰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재취업하려면 빨리 해라.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네. 마라.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집에서 좀 쉬고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안 된다. 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네, 골든타임은 얼마라고 하셨죠?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저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와 닿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가져오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는 사람이 장땡이다? 네. 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장땡은 이제 가장 좋은 수나 최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네. 흔히 화투, 흔히 말하는 이제 고스톱에서 쓰이는 말인데. 네. 최근 이제 어떤 회사의 회계부서에 계셨던 분이 같이 일했던 분의 소개로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아는 분들의 추천으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긴 한데 네.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킹 2대8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킹 2대8 법칙. 네, 제가 어떤 만들었습니다. 겁니까? 만드셨어요? 네. 네. 이게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크 그라노베터의 약한 연결 이론에 기반해서 제가 정리한 건데요. 네. 이 약한 연결 이론을 보면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 중 도움을 받은 비율이 가끔씩 만나는 사람이 도와준 경우가 55%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도와준 경우 28%, 자주 만나는 사람이 도와준 경우 17%보다 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오, 재밌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만난 사람이 도와준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이유로 나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훨씬 큰 힘이 되어준다라는 부분인데, 네. 미래셋 은퇴연구소에서도 50, 6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 미래셋 은퇴라이프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네. 여기도 보면 약 60% 정도가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일자리 소개를 부탁한 네트워킹 활동 덕분에 네. 동종업계 이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 그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구직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 추정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의 인맥 의존도가 60% 안팎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고 아마 그 퍼센트는 비슷한데요. 네. 당시 대상 취업자 6,100여 명 중에서 소개나 추천으로 입사한 경우가 60%가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학연, 지연 이것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일해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조건이면 제가 겪어보고 알아본 사람 추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될 건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누굴 추천해 주는데 너무 가서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못할 게 훤히 보이면 추천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는 쉽지 않으니까 평판 관리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유형이 있습니까? 예, 사례가 있습니까? 예. 네. 평판으로 다시 살자형인데 네. 워크아웃 기업 관리 담당 임원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례가 될 텐데요. 예, 회사가 워크아웃 되면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반 뒤에 채권단에서 관리총괄 임원을 뽑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간 케이스인데 내부에서는 조직을 잘 알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관리자가 누가 있을까를 찾았어요. 계속. 계속 찾았는데
내부 의견이 외부 사람들보다는 내부 출신이 아무래도 이제 워크아웃 기업이고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내부 출신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내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이 진행돼서 재입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처음에 그 상무로 입사하셨다가 나중에 부사장까지 되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네요. 평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워크아웃 되면서 퇴직했는데 그 회사에서 다시 모신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일하실 때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평판이 좋다는 얘기고요. 실제 그 외국계 기업만 보더라도 내부 평판으로 입사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그 내부 추천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평판이 좋다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야 되지만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이 나하고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나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평판 관리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 희망이 없습니까? 평판을 관리해야죠. 평판 재테크라는 말을 제가 쓰기도 하는데 네. 평판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랬다라고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하면서 네. 이쪽 평판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평판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도저도 아니어서 내가 좀 내 스스로 재취업을 해야 된다. 누가 소개해 줄 수 없다. 이런 유형의 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까? 있죠. 네. 뭐 내일은 내가 만들자 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아는 어떤 그룹의 재단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물론 평판도 좋았습니다만 대기업의 R&D 출신의 연구개발 쪽 출신이라서 처음에 이제 중견그룹의 계열을 해서 기술 총괄로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근데 잘 안 되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각 그룹의 내부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그룹 내에 재단이 있다는 것을 안 뒤에 저 기술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이 그룹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없겠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단 같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자리를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느냐라고 네. 해서 그룹 인사하고 얘기를 했고 이제 승인을 얻어서 재단 사무국에 재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7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전공은 아니지만 같은 그룹에서 좀 다른 일을 네. 본인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취업을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가 생활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라는 저희가 카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취업 이후의 중요성을 알면 평판을 지킨다로 알 수 있겠네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있다 보면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 어때? 누구 어때? 그러면 웬만하면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럼요. 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좋거든요. 네, 좋은 말 하셔야 웬만하면 돼요.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정말로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든지 아니면 그 일과 너무 맞지 않다든지 그러면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판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장땡이다 형. 그리고 평판으로 다시 서자 형. 내일은 내가 만들자 형까지 네. 설명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형은 뭡니까? 네, 보통 이게 흔히 있는 케이스가 아닌데요. 일자리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관리 담당 부장을 뽑을 때였는데요. 관리 담당자를 찾는다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가 보통 기업들마다 이제 사정이 생겨서 중단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됐다가 6개월 뒤에 재공고가 났는데 여기 다시 한번 지원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원을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정리가 됐던 거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다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입사가 됐어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네. 보통은 지원하셨던 분들이 같은 회사를 다시 지원하려고 잘 안 합니다. 다시 지원해도 뽑지 않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 오히려 다시 지원한 거 보면 이 친구 아주 열정이 대단한데 들어오고자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한데 이러고 뽑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네, 신입사원은 한 4-5번 지원하면 신입사원은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력직은 네.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뽑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있었군요. 네. 다음 사례는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한 번 지원했다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고 끝내 열렸다. 두드리라. 네. 그러면 열릴 것이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형. 네.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척척이시구만요. 네. 아, 제가 해석 안 해도 너무 뻔한 말이라. 근데 어떻게 두드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막 두드리면 잡혀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중견그룹의 자회사인 화장품회사 마케팅 총괄 얘기인데요. 네. 이 대기업 화장품 회사 출신으로 로드샵, 곳곳에 이제 많은 저렴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그 로드샵을 임원을 거쳤는데 이분이 원래 없었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두드려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처음부터 회사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를 네. 했고 이 회사가 사업이 잘 되면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그러니까 포지션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기업이 예전에 일했던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가능하군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자리인데 본인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네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네. 아주 드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지만 이것도 현실에 없는 얘기는 아니다. 네네. 희망을 주셨어요. 지금 옥봉기님께서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 가슴에 확 다가오네요 하시면서 유튜브는 안 읽어주네요 하셨는데 읽어드립니다. 왜 안 읽어드립니까? 읽어드립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고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요. 경력이 중간에서 뜻하지 않게 끊긴 경우에, 그러니까 경력 단절의 경우가 사실은 이 재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다음 회사로 옮겨가는 건 오히려 조금 쉬운데 타이든 자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경력이 중간에서 이렇게 끊긴 경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실제로 사실 경력 단절 극복하자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이 이런 사례가 많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IT 회사 재무 담당에서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했다가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이 퇴사를 한 뒤에 2년 정도 쉬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다행히도 경력을 살려서 외국계 회사의 CFO로 취업한 분이 계시고 네. 은행 IT 부서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 또 계신데 이분도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건설회사 디지털 전략 기획 담당자로 재취업을 했는데 건설회사다 보니까 회사 내 IT를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아서 네.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재취업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가신 거잖아요.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 이걸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의지. 해야겠다. 의지. 네네. 정말 두드리면 열리는군요. 네. 하지만 이 기존에 했던 일과 좀 전혀 다르게 경력 단절을 극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로 진출하자형입니다. 기존의 직장과는 다른 세계죠. 네. 예. 지난 방송에서 이제 사회공헌, 취미형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여기에 해설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해설사도 문화재 해설사, 미술 해설사, 설화 해설사, 숲 해설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재취한 분들이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재 해설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설명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는 인천시 같은 경우 계양문화원에서 2016년에 1기를 모집했었고 올해 2기를 또 선발을 했었는데 네네.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도 은행을 은퇴하시고 설화해설사 심화과정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수료하고 나면 성적이 좀 우수한 분들에게 향후 지역 연계 체험학습 교육 활동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부스 밖에 스태프들이 제보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작가의 언니는 유아교육 전공하다가 자연환경 해설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조연출 엄마는 유치원교사로 하다가 본인을 낳고 일 쉬시다가 보험 공부해서 지금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취업 시에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나 업종의 상황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확인들 하고 알아보고 계신데 네. 보통의 경우 오래 다녔던 회사에서 옮긴
첫 회사의 이직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두 번째 회사, 즉 다음 회사로 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거든요.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험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을 높여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나 업종의 상황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나와 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내 능력과 괴리가 있어도 먼저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을 돌아가게 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일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쨌건 재취업은 도전이니까요. 오늘 대표님이 해주신 여러 유형의 여러분들의 성향과 능력과 환경을 맞추셔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작하시기를 저와 박성규 대표가 응원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죠. 재취업은 도전입니다. 이게 근데 도전도 전략이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집니다. 경력 단절도 마찬가지겠죠. 네.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계획을 착실히 세운 후에 행동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규 마이더스 HR 대표였습니다.